안녕하세요. 이영재입니다. 오늘도 복잡하고 어려운 뉴스를 알기 쉽게 분석해 주실 네 분의 패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들 하셨죠?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번 주 제주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열호루 동안 제주도의회에서 정례회를 허염수다. 도민들 생활이용도 지입히 걸어진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간인디양 돈돈하게 초력행 달맘직한 의회의 모습을 기대하구다. 오랜 동안 주민들 불편하게 허멍 왕왕작작한 축산 농가의 굳은 내음살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분한 제주도형 축산 농가형 1년째 법에 걸어져 신디양 재개재개 합의점을 초장 내음살 의신 청정 제주가 되길 바램수다. 자, 지난 10일부터 제주도의회 정례회가 열렸습니다. 카지노 이전 제한 조례를 비롯해서요. 해군기지 진상조사 결의안 등 어느 때보다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많은 정례회가 될 것 같습니다. 각자 어떤 안건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은영 씨는 어떠세요? 우영팟에서 지난번에 경주마 도축건에 대해서 다룰 때 동물보호법이 이제 동물복지 방향으로 점점 고도화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발맞춰서 제주도의 조례도 좀 전면적으로 개정되는 입법안이 이번에 올라와서 그 부분을 좀 전달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의회와 도정의 행정 간의 어떤 콜라보가 이번에 좀 돋보인 입법안이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 전에 조례가 제9조까지 있었던 사실상 좀 빈약했던 조례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19조로 내용이 전폭적으로 늘어나고 굉장히 세부적인 부분까지 좀 짚어지게 됐어요. 내용적으로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좀 반가워하실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제주도에 그동안 반려동물이 죽으면 불법으로 어디 매림을 하거나 아니면 쓰레기 봉투에 버렸어야 됐거든요. 네. 근데 장묘 시설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건설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네, 조례를 통해서. 그리고 제주에 현재 유기동물의 문제 그리고 학대받는 동물들의 문제가 저희도 여러 번 다뤘잖아요. 이 부분이 조례상으로 좀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학대의 경우에는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행정의 책임을 조례상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행정에게 그 책임을 묻게 이렇게 좀 개정이 된 부분이 좀 보여지고 동물복지 농장에 대해서도 최초로 이제 좀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해서 도지사가 동물복지 농장을 구축하는데 지원할 수 있다 정도로 해놓고 이제 3개년도간에 한 20억 정도의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전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번 달에 발표한 내용인데 전도의 동물복지 농장의 수준을 1,000곳으로 2022년까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며칠 전에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수십억 원의 예산을 여기에다가 아주 본격적으로 좀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른 지자체에 빼앗길 것이 아니라 제주도는 청정 축산업 하는 곳이고 동물복지 농장을 실현하는 이런 곳이다라고 해서 농림축산부와 함께 좀 사업을 좀 정책적으로 좀 따올 수 있는 것들을 좀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랜만에 참 반가운 조례 제주에 아니에요? 어울리는 조례 같습니다. 네. 일단 그래도 환영할 만한 내용들이 많았어요. 네. 예. 자, 구전 씨는 어떤 안건을 보셨어요? 카지노 관련 조례가 역시, 이제 네. 아유, 관심이 가서. 제가 카지노를 좋아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카지노를 인수해서 이제 이전을 했을 때 대형화를 하는 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편법이 아니냐 이런 데서 출발을 한 것 같고 이전을 하는 경우에도 그 확장하는 면적 자체가 10% 정도로 제한하게 하는 그런 형식의 그런 조례인데요. 지금 제주도의 입장은 이게 관광진흥법의 카지노 관련 규정상 그러니까 영업장을 이전하는 것도 영업의 자유지 않습니까? 근데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광진흥법 자체에 그와 같은 제한을 규정을 둬야 되고 조례로 간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위임하느냐 내용이 들어 있어서 조례가 그 상위법을 보고 이제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돼야 되는데 관광진흥법에는 그런 규정은 일단 없는 거고요. 이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있는 이 규정이 관광진흥법상의 그 카지노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규정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를 풀었는데 그 규제를 풀어서 입법화된 그거에 근거해서 다시 제한을 강화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 이 부분이 사실은 법리적으로 조금 이제 모순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은 이거를 조례로 할 게 아니고 아예 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법상으로 규정을 하는 게 더 옳은 방향이지 않을까. 조례로 규정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조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나라 그 면세점 같은 경우, 대형 면세점 같은 경우에도 5년에 한 번씩 이제 갱신을 하도록 하고 이제 다시 그 적격성 심사인가요? 아무튼 뭐 그런 걸 거쳐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저는 카지노도 이거랑 비슷한 의미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워낙 독점적이고 이제 그 이 시혜적인 특권을 준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업계 관련된 분들이 이게 어떤 영업권의 침해다, 뭐 사유재산권 제약이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약간 논리에 좀 약간 확장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조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제주도가 과연 조례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확장을 제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카지노 확장 이전이라는 거는 법적인 근거나 조례 없어도 지사의 정치적인 결단이나 의지만 있으면 이건 문제죠.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2018년 5월에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실제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랜딩 카지노 이전 이후였습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명확히 나왔습니다. 카지노의 확장 이전에 대한 변경 허가에 있어서 제주도지사의 권한으로 이 부분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명백한 유권 해석이 실제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제주도 입장에서도 이런 도지사가 그 도지사의 직권으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세부 규정을 의회에서 만들어준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카지노 관련된 우리 조례 개정안 나오자마자 또 원희룡 도지사는 통과가 되면 재의혹을 하겠다라고 밝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관리보존지역 조례도 통과되면 재의혹하겠다. 네네.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어요. 그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에 가서 조례가 도대체 몇 건이 있고 제2요구는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나 봤더니 시도 시군구 포함 전국에 81,543건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2요구 들어온 수치도 나오는데요. 매해마다 20건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이거는 이렇게 남발할 수 있는 내용이 전 아니라고 봐집니다. 더군다나 도민을 대변하는 도의원의 입법 활동을 저는 굉장히 우습게 알고 있는 것 아닌가 합니다. 반론 잠깐만 네. 보면 이제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이 부분이 이제 행정이 또 너무 의회를 너무 이제 무시하는 사사가 아니냐 이런 측면에도 좀 반대로 보면 도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입법화하는 과정을 저는 조금 더 신중하게 그 좀 살필 걸 다 살펴가면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안 생각도. 살피지 않습니다. 자원 변호사 있는 건 아는데 제가 해석할 때는 조례로 입법은 오늘 우리가- 심상치가 않아요. 네, 시작 부분부터. 네. 자, 이어지는 뭐 박주희 씨는 저는요 지금 정례회 기간이잖아요. 저는 정례회 기간이 10일에 개회해서 20일에 폐회가 되는데 전체 의사 일정을 도의회 홈페이지 가서 좀 들여다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산을 다루기 때문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빼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은 단 3일입니다. 그러니까 3일 안에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결산안도 심사해야 되고, 네, 각종 올라오는 조례도 심사해야 되는데 그 3일도 빠듯할 텐데 그 와중에 의정활동 수집을 해요. 심지어는 어떤 한 상임위는 의정활동 수집을 이틀 동안 하고 단 하루에 결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결산안 심사에 대해서 너무 좀 가볍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오히려 의정활동 수집은 기획기 때 좀 하시고 이 기간만큼이라도 좀 세분하게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 좀 매의 눈으로 좀 지켜보겠으니 좀 바꿔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게 진짜 패스트트랙 같아요. 네, 또 하나는 조례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도 굉장히 많은 조례 개정이 되고 제정이 되는 조례들이 올라왔어요. 이번에 새롭게 조례가 제정되는 건 어떤 것들이 있나 하고 제가 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총 9건이 새롭게 제정이 되는데 제가 그냥 제목만 읽어볼게요. 네, 한방난임 치료 지원 조례안, e스포츠, 그러니까 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문화재 돌봄 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 항파두리 보전 및 지원 조례안, 더 큰 네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 유치원 유아 모집 선발에 관한 조례안, 고등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도교육청 일제강점기 식민장제 청산에 관한 조례안. 저는 이런 조례들을 어쨌든 의원들이 부지런히 활동을 해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조례에 따라서 도민들의 혈세가 쓰여지고 있고 우리들의 실생활에 직결되어 있어서 저는 이참에 우리가 굉장히 굵직한 사안들을 많이 다루기는 합니다만 이런 조례들도 좀 살펴보고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우영팟에서 그런 것들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재일 씨. 저는 그 임시회 내용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제주도가 최근에 입법 예고한 그 시행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 규칙이 있는데요. 예.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지사님께서 참 특보를 좋아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보좌할 수 있는 분들, 뭐 법무특보, 대외협력 특보, 그리고 정무특보. 정무특보는 원래 그 전에는 있긴 있었는데 이제 제도 그러니까 아예 시행 규칙으로 못을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소통혁신 정책관도 있었고 또 뭐 성평등 정책관도 있었고 공보관도 있고 굉장히 우리 지사님이 그 물론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역대 제주도지사치고 이렇게 화려한 정무 라인을 가져본 적이 있었던가 해서 항상 비판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기존에도 많은 상태에서 이렇게 또 새로 특보를 뽑는 게 이게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라고 이런 좀 의문 제기가 있고 또 벌써 몇 분은 지금 벌써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또 예. 그렇고 또 최근에 또 보니까 그 제주도개발공사 상임감사에 또 언론인 출신 또 그분도 또 이제 캠프 관련된 분이라고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참 이게 도정이 너무 이제 선거 공신들의 어떤 그 자리 나누기가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좀 우려가 되는데 아이고 참 이건 JDC도 똑같더구만요. JDC가 이게 그 최근에 이제 그 소통협력관이라는 그 홍보 전문가, 기존에 원래 홍보 조직이 있었거든요. 홍보 조직이 있는데 소통협력관이라는 그 홍보 전문가를 영입한다고 했는데 여기도 이제 내정설이 돌았거든요. 누가 간다더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 그 캠프 당시에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그 대변인을 하셨던 분이 이렇게 딱 내정이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JDC 같은 경우에는 불과 이제 그 지난 2월인가 3월에 그때 조직 개편을 했거든요. 이번에 새로 뽑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지금 조직 개편을 해야 될 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 참 도정이나 JDC나 모두 이제 요즘 아무리 복고가 유행한다지만 1년 전 선거 당시로 지금 복고를 하는 아주 이것도 레트로로 하면 레트로일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참 모여라 꿈동산 꼭 한번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씁쓸하긴 하네요. 그렇죠? 사람이 있고 사람에 맞춰서 조직을 만들어간다. 그러니까 위인설관이죠. 위인설관. 뭔가게 예상대로 돼서 좋은 게 있고 또 아니라서 좋은 게 있는데 뭐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또 예상과는 달리 뭐 놀라게 되면 안 좋잖아요. 건강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부쩍 더워지는 바로 이맘때면 특히 읍면적에서 악취 때문에 악취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곤 합니다. 이런 축산악취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제주도가 악취 관리 지역을 지정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도와 양돈 농가들이 소송 중인데 최근 항소심에서 제주도가 승소를 했다고 하죠. 네. 설명 사실은 좀 예상이 되는 내용인데요. 이게 절차상에 이 배출 허용 기준을 그런 절차상 그리고 내용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지정한 것이냐 그 취지에 따라서 일단 소송을 했고 법원의 판단은 실제로 그 배출 허용 기준이 초과하고 있다라는 좀 명확한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승소 판결이 난 것이고요. 제가 이 판결을 보면서 이제 느낀 거는 그런 이제 규모가 큰 이런 농장들, 뭐 1000두 이상의 농장들은 또 좀 예산이나 이런 재정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작은 농가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거기 가보면 그 관리 지역으로 이미 지정돼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지정되면 그 지정에 따른 뭐 계획도 제출해야 되고 뭐 시설 요건도 이게 더 부과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막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판결 자체는 이제 뭐 정당한 판결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 안에 있는 좀 작은 농가의 경우에 대한 대책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심각하게 고민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양돈을 하다 보면은 좀 어느 정도 악취가 좀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농가분들이 좀 이렇게 좀 주장을 그렇죠. 하시는 분들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아요. 근데 보니까 이제 충분히 어떤 과학적인 기법을 도입해서 일정 수준 이하로 이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감독 당국의 생각인데요. 제주도가 그래서 2018년에 그 민원이 제기되는 그 농가 그 아까 57군데를 대상으로 실제로 그 측정을 했나 봐요. 냄새 측정을 했는데 원래 이제 기준이 이렇게 이제 그 농가 울타리를 기준으로 15배가 넘으면 이제 그게 이게 기준이 아웃인데 예. 510번 정도를 측정했는데 그 가운데 248번은 기준치 이하로 나왔는데 226번은 15배에서 43배. 예. 그리고 36번은 44배 이상. 심지어는 기준치의 300배가 나온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코로는 맡을 수 없는 그런 수치인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차라리 그 정도는 느낄 수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이 느낄 수 없는 마음이 냄새래요. 크지 그는 그 정도가 나온 게 있어가지고 제주도 입장으로서는 이게 좀 요런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이제 관련된 민원도 뭐 2016년에 뭐 660건에서 작년에 이제 1,500건 가량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요거 관련해 가지고 소송 승소를 계기로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민원이 지속되는 곳, 그러니까 악취 조사 관리 지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원이 지속되는 곳에서는 이제 별도로 현황을 계속 관리할 거라고 하고요. 특히 이제 양돈 농가 말고 비료 제조 시설, 이곳에 대해서도 이제 추가로 이렇게 좀 조사를 해가지고 체계적인 제도권 안에 이렇게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사실.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있는 냄새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좀 다수로부터 좀 약간 불편을 느끼는 그런 냄새라면은 어쨌든 관리권 안에 관리되도록 하는 게 일단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당연히 좀 강력하게 더욱 뭐 대처는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은 합니다만은 일방적인 규제는 조금 피했으면 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그동안 지도 감독이라든가 어떤 뭐 정책적, 제도적, 뭐 법적 이런 준비들에 있어서 미흡했던 부분도 하나의 뭐 책임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 소규모 농가의 경우에는 좀 그 시설을 하고 유지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너무 부담이 되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재정 상황이나 뭐 이러한 것들을 좀 행정에서 좀 검토를 해서 일정 정도는 좀 같이 지원, 뒷받침을 그렇죠.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돼지고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본을 들여다보니까 1971년도에 세계에서 최초로 악취 방지법을 만들었어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더라고요. 그때가 돼지 해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네. 그렇게 깊은 뜻이. 그리고 미국의 두 번째로 돼지를 많이 사육하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1999년도에 이미 이러한 관련된 법들을 다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언제 만들었느냐? 일단 악취방지법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04년도에 제정이 되었긴 했습니다만 2005년에 시행이 되었는데 이 최근에야 이 법이 조금 더 구체화된 건 아주 최근 뭐 한 2010년도 어간이에요. 예, 이렇다고 본다면 저는 축산 농가에 약간 억울함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뭐 물론 예상하지 못하게 그렇죠. 규제가 되는 측면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전에는 그 지역 지나가면 당연히 나는 냄새. 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 관리가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약간 그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도 예전에는 어찌 보면은 조금 뭐 그냥 지나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규제가 들어가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방적으로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서 같이 협력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도 협력하지 않고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도에서 예산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농장주들에게 어떤 피해를
뭐 그리고 규제를 통해서 처벌을 하고 벌금을 내라라는 강력한 어떤 제재보다는 이런 정책적인 그리고 국비를 받아서 그런 악취 저감 시설들 그리고 두수를 점차 감축하면서 인센티브를 좀 주는 그래서 점차 냄새를 조금 없애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사실 제주에서의 축산업은 좀 이제 다이어트를 시킬 때가 됐다라는 그러면서 좀 생활권역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행정에서의 지원이 저는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동안 많이 벌어실 건데 그건 무슨 또 돈 보태줄 거라게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근데 냄새 맡는 건 그 농장 주인들이 아니라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도민들, 관광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예산의 뭐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어떤 그 경영주들을 위한 농가들을 위한다라기보다는 우리들을 위한 지원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예. 뭐 이렇게 예산을 따오고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가들의 소득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의 그렇죠. 불편이 줄어들 뿐이기 네, 때문에. 네. 자, 그 100% 그렇게 되기는 아직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농가도 행복하고 동물들도 행복하고 주민들도 행복한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메인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주가 상당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제2공항 갈등 사태와 관련해서 그런데요. 타당성 제조사 검토위의 최종 권고안 발표도 있을 거고요. 또한 기본계획 최종 보고회 역시 다음 주 예정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공항과 관련된 현재 이슈를 좀 저희가 정리를 해보고 나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슈 정리는 뭐 이분밖에 없죠. 고재일 씨가 해주시겠습니다. 5월하고 6월 사이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크게 저는 이제 주체별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부와 반대위, 그리고 두 번째와 제주도와 제주도 의회 이렇게 주체별로 보는 게 아주 참 간단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이제 국토부하고 이제 반대위가 이제 그 함께하는 기관이 바로 이제 검토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검토위원회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 지난 4월부터 다시 활동을 재개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정도면 이게 17일 날 이제 활동 종료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논점을 좁힐 거는 좀 좁히고 도민들의 판단을 받아야 될 거는 이제 좀 이렇게 좀 추스려고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하나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떤 쟁점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장 핵심을 뽑자면 역시나 입지 평가 문제 그리고 이제 프랑스 ADPI 보고서 이 관련 문제가 되는데 최근에는 보니까 또 최근 회의에서는 그 이 용역진이 불참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검토위원회가 이게 검토위원회는 검토위원회대로 가고 그러면 기본계획은 기본계획대로 수립을 한다고 그랬는데 투트랙으로 가는 게 이때까지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과연 이 재검토위원회가 이제 권고안 제출이 목표인데 이걸 할 수 있을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다음 도와 도의회를 보겠습니다. 그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한번 다뤘습니다. 그 지난 임시회에서 홍명환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이제 그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 상정 보류가 되지 않았습니까? 상정 보류 직후에 이제 제주도가 의견 수렴 공청회 자 이거를 두 차례 개최를 했는데 이미 파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좀 강행한 게 아닌가라는 이런 비판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의회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갈피를 계속 잡지는 못하고 있고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서 사자성어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리멸렬. 지리멸렬한 상황이 지금 5월과 6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게 지금 제2공항이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뭐
찬반 갈등 얘기야 저희가 더 이상 안 드려도 도민분들께서 실감하고 계시니까요. 따라서 아까 언급을 하셨지만 더 이상 이제는 그러면 필요 없다. 싸우지 말고 차라리 공론조사해서 결정하자. 이런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도내 한 방송사가 최근에 실시를 했잖아요. 여론조사 했는데 공론조사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원희룡 지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박주희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형국가 아닌가 지금 듣고 싶은 여론만 듣겠다 뭐 이런 것 같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공론화 조사 방식이든 어쨌든 도민들 공감하고 참여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의 방법이 뭐 공론조사로 많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앞서서 그 공론조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난 4월에 KBS 제주에서 여론조사를 그렇죠.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공론조사 거쳐서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가 37.2%로 나왔는데 5월에 이제 다른 언론사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공론조사가 필요하다가 무려 84.1%. 예. 두 배로 훌쩍 넘은 올라갔어요. 수치죠. 예. 근데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바뀔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한 달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공론화 조사 말 그대로 수기 민주주의 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수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찬성과 반대가 나와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하고 그 속에서 보면 반대 측이 제시했던 뭐 의혹들도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드러날 것이고 모든 전 도민들한테 그리고 또 만약에 그게 의혹이라고 한다면 찬성하는 측에서는 그걸 풀려고는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론을 조사하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과정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간단하게 하나만 반론을 제기하는 부분인데 그 여론조사의 방식과는 질문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습니다. 여론조사 할 때 질문을 구성하는 방법이 제2공항에 가기 전에 시행하기 전에 현재 공항에 대해서 다시 그러니까 수용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게 필요합니까?라고 하면 대부분의 그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분들은 하기 전에 검토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하면 이제 현재 공항을 찬성하는 여론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론화 부분인데요. 공론화 조사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 현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론조사가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당위성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건데 뭐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지적이 좀 될 필요가 있다고 좀 느끼긴 합니다. 그 6월 3일에 보니까 그 지사께서 이제 그 기자들하고 이제 잠깐 뭐 간단하게 공식적인 기자회견은 아니고 뭐 티타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여론조사할 때는 전문가들한테 감수받는 이유가 다 있다. 설문을 어떻게 하고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대답이 달라진다. 만약 도정이 객관적인 검수를 받고 여론조사 실시했다면 설문 결과가 달라질 것.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지사의 이 얘기를 그러면 달리 해석을 하면은 그러면 이분도 뭔가 객관적인 어떤 제3의 주체로부터 검증을 받고 절차를 밟으면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지사의 의지가 또 의지라고 읽혀버렸어요. 이게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물론 이게 질문이 약간 보기에 따라서 편향적인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도민 갈등이 어쨌거나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거를 지금 응답자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상황이라는 거는 다른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지사의 입장도 그러시겠습니다만 공론조사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해군기지와는 달리 이거는 제주도가 어쨌든 먼저 요청한 사업 아니냐. 따라서 지금 와서 공론조사를 또 꺼낸다는 거는 좀 무의미하다. 네. 이런 건 어떻게 또 생각을 하세요? 우리 공론조사를 제대로 해야 할 전 몇 번에 이미 타이밍이 있었는데 다 놓쳤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맨 처음에 공항 입지가 발표됐었던 2012년 11월 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입지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공론화를 통해서 선정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 맞다. 모두 공항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정해지더라도 그 다음에 입지의 부분은 공론화의 영역이었다. 하지만 그런 부분 없이
그냥 결정을 짓고 거기에 평생 사셨던 분들 내쫓는 결과 의사결정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사께서 그리고 국토부 차관이 이렇게 진행을 했었죠. 그때 이미 타이밍을 한 번 제가 놓쳤고요. 현장에서 제가 기억나는 게 그때 계셨나요? 이제 2015년 11월 12일 그때 이제 그 국토부에서 그 제주도청 그 4층 한라홀이었나요? 거기서 아무튼 발표를 했어요. 근데 발표가 끝나자마자 전체 도민 반상회 계획이 갑자기 잡혀버렸고, 그리고 아마 일주일 정도 있다가 바로 그 성산읍 일대 지역을 토지거래 그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리는 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2014년 12월 5일에 그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 발표가 그때 국토부가 있었는데, 그때 내용을 이제 그 잠깐 말씀드리면요. 다양한 대안들을 비교 검토한 후에 최적의 안을 마련함은 물론 현 제주공항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 계획도 함께 검토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이번 용역은 객관성을 담보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외국 전문가도 용역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 용역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은 서비스고 서비스이지 이게 디시전 메이킹이 아니잖아요. 네. 이게 예. 이미 어떤 용역을 착수하면서 이게 어떤 다양한 대안들에 대한 검토의 취지를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용역이 그 말씀하신 대로 정책의 참고 사항이고 이게 어떤 그렇죠. 그 기준 근거가 될 뿐이지 이게 이 자체가 어떤 뭔가가 딱 못 정당성을 박는 부여하지 예, 그렇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발표한 이후에 일사천리로 제2공항 설치가 추진되고, 그래서 충분히 지금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야 이제 와가지고 공론화 조사하는 거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예, 한편으로 보면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합당한 절차는 아니었다. 네, 예. 전혀 예. 아니었죠. 저는 이제 이게 절차적인 정당성이 있느냐를 거론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본 제2공항의 추진 과정은 사실은 절차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부분들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정말 실제로 공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파행으로 치닫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 제기가 돼서 검증위원회를 거치고, 그리고 검토위원회 한 번 하고 그다음 2번을 하고요. 그다음 또 기한을 연장하고, 그 국토부와 반대 대책 간에 정말 많은 대화는 이루어졌고, 뭐 20회, 30차례 뭐 대화를 했다는 부분도 있고, 장시간의 토론도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체로 봤을 때는 절차적으로 우리가 최소한 지켜야 되는 부분들은 지켜져 왔다고 보거든요. 시기적으로 이제 사업이 너무 많이 진행이 된 거거든요. 물론 기본계획이 고시가 돼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업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을 해왔단 말이죠. 이 시점에서 공론조사를 거쳐서 이걸 그러니까 공항을 계속 시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단계는 늦었다라는 측면인데, 예컨대 지금 공사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반대가 심해졌어요. 다시 공론조사를 해봐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시기적으로 공론조사를 해야 될 시기가 좀 존재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갈등을 관리하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공론조사가 아니라도 좀 그런 측면을 갖고 있어요. 말씀하세요. 이거 뭐죠 이게? 짧게 할게요. 저는 가장 잘 쓰는 말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고, 속도를 내야 될 때가 있지만 멈춰야 할 때도 분명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멈추는데 삽 공론조사로. 안 떴잖아요. 삽 안 떴고 공론조사로 멈추기가 아니요, 공론조사로 멈추는 게 아니죠. 공론조사를 해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듣는 수기의 과정 안에서 반대 측이 무조건 반대한다가 아니라 의혹에 대한 부분을 해소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격이 아니라 이것은 무의미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인 거거든요. 그리고 절차적으로 진행을 해왔어요. 노력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없었던 것들이죠. 지금 과정 안에서 회의도 했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용역진도 지금 빠져버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어쨌든 의혹에 대한 부분들도 명쾌한 해답을 놓고 보여주지 않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절차적 투명성,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가? 물론 국토부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저도 보여지기는 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와닿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갈등 해결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갈등 해결은 제2공강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갈등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이 시기에 이것을 하지 않고 넘어가선 절대 안 된다. 그러면 계속 반대만 할 거거든요. 강정 해군기지 어떻게 구럼이 발파될 때까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다 아시잖아요. 지금 이거 고시되자마자 불보듯 뻔할 것 같아요. 저는 찬성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왜 공론조사하는 게 반대만 할 것이라고 네, 이걸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점은 있어요. 네, 네. 의혹을 풀면 되는 것이고 도민들이 동의하면 되는 것이고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깊이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그 전에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어떤 얘기였냐면 용역을 이제 검증하고 또 검토를 거쳐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라도 바라볼 수 있는 정말 본질적인 용역의 오류, 그러니까 의혹을 막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정도의 그런 용역 경과의 오류가 지적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시점에 그 지점에서도 좀 이렇게 이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용역의 오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굉장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거나 우리가 보존해야 될 어떤 거를 정말 심하게 훼손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냥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의 오류를 지적해서 그러니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환경을 훼손한다든지 환경 수용력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하는 것은 애초에 용역의 내용이 산정도 되지 않은 용역의 과제조차 아니었습니다. 사실 현재 입지 선정에 대한 부분 성산이 아니라 뭐 대정의 그 다른 마을들 이런 것들의 어떤 소음 측정이 잘못돼서 입지가 사실은 입지 결과치가 달라질 수 있었다라는 의혹. 사실 이거는 용역을 뒤집을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의혹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회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군 공역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ADPI 이 보고서에서도 기존의 공항을 활용하는 방법이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정밀 보고서를 받았었고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또 중대한 결과값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그러면 이건 중차대한 의혹이고 여기에 대해서 해소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책임을 좀 물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는 이렇게 끊임없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떤 테이블에서도 국토부와 제주도에서는 명쾌히 설명을 해준 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내용을 얘기하셔서 갑자기 좀 말이 많아졌는데요. 절차만 밟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아, 공론조사로 내용에 돌아가서 네. 할 얘기가 많죠, 사실은. 네. ADPI 얘기 부분도 거론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기는 한데 시간 관계상 공론조사 얘기 넘어가서 좀 저희 집중하죠, 그러니까 이거. 어찌 됐건 지금 아까 상당히 진척된 상황이라고 하셨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효력은 아직 게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기본 계획 고시가 10월쯤이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따라서 그 전까지가 아마 공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은영 씨 그래서 서두르자는 요구가 지금 빗발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실제 우리가 이 부분을 진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시간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빠듯한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론조사의 취지 자체가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어떤 의사결정이 첨예한 정책에 대해서 의사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한 상태에서 토론을 통해서 상호 이해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의사결정,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속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공론조사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약속이 담보되지 않았고 지금 제주 도민들께서 한 59만 명 정도 계시죠. 59만 명의 이해관계가 이미 생겨버렸어요. 입장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된 이런 상황입니다. 공론조사를 통해서 상호 이해를 통해서 내 입장이 바뀔 수 있다라는 그 전제를 할 수 있는 지금 시기는 저는 훨씬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공론조사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여러 번 놓쳤고 공론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검토위원회에 국토부와 제주도가 힘을 실어주지 않고 이 테이블을 사실상
무효화시키는 이런 것들을 강행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공론 조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박주희님께서 명확하게 공론 조사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의 명확한 입장은 지금 삽 안 떴고 예산 쓴 거 거의 없습니다. 간담회 예산 쓰고 설명회 예산 쓰고 용역 예산 쓴 거밖에 없어요. 지금 백지화시키고 그리고 맨 처음부터 환경 수용력부터 우리가 꼭 공항이 다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공론 조사 다시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론조사 필요 없다 지금 시기에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사업의 완전 백지화부터 예. 시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한 달 사이에 물론 여론조사에 문항이 조금 달랐을 수도 있겠지만은 예전에 그래 있으면 좋지 공항 가면 너무 번잡하고 좀 뭐 삼남 삼북의 뭐 균형 발전도 필요하고 우리가 원래 원했던 거잖아라고 생각했었던 분들이 서서히 지금 드러나고 있는 제주도의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 이제 더 이상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 내가 좀 불편해도 공항 이거는 조금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거 아닌가. 그리고 의혹도 많다던데 이런 얘기들 저는 제 주변에 굉장히 많이 해요. 진짜 예전에 비해서 저는 이게 변화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민 어찌 보면은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과도 직결되어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이해관계가 뭐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공론화 조사 해봤자라고 본다기보다는 저는 이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던 백지화를 주장하고는 있지만 의혹들이 드러날 수 있는 과정은 분명히 될 것이다. 그리고 보다 명확하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촘촘하게 구성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우리 제주도가 가질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발휘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도민의 결정권이 진정으로 실현이 될 수 있으려면 지금 백지화 선언을 하고 그리고 시간적인 정말 숙고를 할 수 있는 공론조사 그리고 정책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우리가 정말 처음부터 도민들이 주춧돌을 처음부터 쌓을 수 있다라는 명백한 약속으로 공론조사가 시작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 부분을 역시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주의 환경에 아까 뭐 수용 가능한 수용력의 한계 뭐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저는 오히려 현재 공항으로는 제주도의 미래의 수용력의 한계가 이미 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 다 의견이 다르니까. 근데 저는 그 입장에서 출발을 했고 환경과 교통의 문제는 함께 고민하면서 그 인프라를 갖춰가고 있잖아요. 그냥 함께 이제 갖춰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2공항의 문제를 현재 시점에서 아까 은영 씨는 좀 다른 관점에서의 공론조사의 어려움을 얘기했지만 저는 지금 시점에서 다시 공론조사가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부담케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좀 실제 얘기하는 이제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냉철하게 한번 다시 좀 들여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제2공항 자체가 지사께서 말씀하시지만 이거는 제주의 경제 지도를 바꿀 만한 대형 국책 사업이다. 그러니까 단군 이래 최대 국책 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그러면 과연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우리의 경제를 어떤 식으로 제주의 경제 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의견,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공론화라는 테이블 위에 한번 올려놓고 한번 비교하고 검토하고 한번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필요는 있겠다. 저는 뭐 이런 생각입니다. 자, 공론조사 단순하게만 그냥 답변만 구하면 두 분은 찬성, 두 분은 다른 이유로 반대. 지금에서는 그렇게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공항 공론조사 관련해서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참 모자랍니다. 끝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네. 해주시죠. 저는 공론조사 반드시 그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고 공론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국토부에서 반드시 고시하는 기간을 연장을 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연장을 할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공론조사가 이루어지기가 너무 힘든데 그럼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걸 이루어지게 할 것이냐. 지금 김태석 도의회의장도 정례회 때 개회사에서 강력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그렇습니다.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참에 제주도 의회와 각 시민사회 단체들이 함께 그러니까 도민들을 향해서 이러한 공론조사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정말 대대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라도 조금 전달이 될 수 있게끔 하면 도지사의 어떤 마음도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솔직히 이런 방법밖에 그러니까 생각이 나진 않아요. 이 제주공항의 가치에 대해서 저는 어쨌든 그런 생산 유발 효과라든가 이 자체가 가지는 어떤 그런 경제적 효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균형 발전이라는 문제 부분도 굉장히 제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건데 왜냐하면 너무 한쪽에보다는 균형 발전을 통해서 사회적 인프라를 좀 분산시키는 게 또 전체적인 환경이나 교통 문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어떤 그런 부분을 인정하면서 차질없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보니까 프랑스의 그 노트르담 데랑드라는 신공항 프로젝트가 원래 있었다고요. 이게 1960년대 초부터 추진됐던 사업이고 이게 2006년 프랑스 정부가 건설 추진 확정 발표했고 2010년에는 이제 건설 회사까지 이제 확정이 됐는데도 2016년 주민 투표를 실시해서 찬성 55%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문제 제기와 환경 파괴 우려에 작년 1월 마크롱 정부가 결국 이거를 포기 선언을 했다라고. 여론조사 찬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럼 과연 프랑스가 우리나라보다 덜 민주적이어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어쨌든 뭐 지금 얘기하는 이제 뭐 공론 조사는 어쨌든 이게 디시전 메이킹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도민 사회가 그래도 다수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어떤 절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일단은 제주도가 좀 전향적으로 좀 받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권고안이 나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쟁점이 좁혀지지도 않았고 의혹이 해소된 바가 없습니다. 권고를 내릴 수도 없을 뿐더러 권고를 내린다고 해도 권고에 불과해요. 그리고 권고안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그 일방적으로 이렇게 종료가 되었을 때 저는 그때 국회의원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도민들이 좀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국회가 다시 작동이 되면 그 부분에 적극적인 개입과 그리고 제2공항 절차의 모든 중단, 백지화까지 요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공론이든 다른 사회적인 절차들을 처음부터 밟아 나가시기를 거기에서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반드시 해주시기를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제주의 미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며 제주 도민의 삶이 또 어떻게 바뀔 것인지까지 결정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토록 간절한 요구와 서로에 대한 어떤 반대 설득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시간이 다 됐는데요. 다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영. 한라의 장한 기사 바다로 뻗고. 누가 봐도 교과인데요. 네. 제주도 노래입니다. 네, 네. 이 끄트머리에 보면 어떤 가사가 나오냐면 어서다 일어서라 굳게 뭉치어 살기 좋은 제주도를 만들어내자가 나옵니다. 예. 저는 살기 좋은 제주도 제2공항하고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 제주도 노래에 나오는 가사처럼 제주도가 좀 똘똘 뭉쳐가지고 굳게 뭉쳐서 이 문제 잘 해결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못 부르는 음치지만 이렇게 노래 좀 한 소절 불러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